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1회 이론에 이어서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오기전자,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회계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월 25일 날 주감전자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만 원 중 원천징수 세액 41만 2,500원을 차감한 잔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천징수는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다라고 나오게 되면 원천징수는 무조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원천징수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대금 지급 거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처리해요? 예수금. 그러니까 대금 지급 거래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급여. 그쵸? 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당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금을 받는 거래. 받는 거래에서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 우리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 개정 과목은 선납 세금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자를 받아야죠. 그렇죠? 받는 거래의 원천징수 세액은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선납 세금으로 처리한다. 선납 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설치 다 하셨죠? 그쵸?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전표에 01월 25일 날 우리는 대변에 이자 수익이 생겼어요. 얼마가? 150만 원이.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 41만 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이 입금되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1일 거래이고요. 제조부라고 했고요. 급여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다. 임금과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기하기로 하며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임금과 상여금. 지금 이 부분은 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식대 이렇게는 묶어서 임금이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제합계를 우리 뭐라고 한다? 예수금이라고 한다. 공제합계를 예수금이라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지급 총액은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2월이니까 ESC 한번 눌러주시고 방향키 왼쪽 02월 2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임금 500번대가 되겠죠. 임금은 3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상여금 500번대 상여금 우리 얼마예요?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예수금 원천징수한 금액은 35만 5,720원.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월 15일 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고자산이 판매가 아닌 출고 거래는 반드시 적요 8번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쵸?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된다. 자, 우리 4월 15일 ESC 방향키 왼쪽 04월 15일 날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제품이 나갔는데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원가로 100만원 차변에 기부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판매가 아닌 거래는 무조건 적요 8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7월 1일 주식회사 성남으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수령한 아래의 약소금, 수령한 약소금 무슨 어음이에요? 받으러음. 맞죠? 받으러음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했어요. 은행에서 할인했어요. 그러면 할인료 50만 원을 우리는 뭘로 처리해야 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것 자체를 매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은 총 1,000만 원이 되겠고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할인료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일로 또 ESC 방향키 왼쪽 07월 01일 날 우리는 대변에 받으러 누구 거예요? 성남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면 되겠죠? 네. 자, 8월 15일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 금액 180만 원이라고 했고요.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취득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당 회사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며 그랬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만기 보유 증권. 이 만기 보유 증권 취득하실 땐 항상 공정가치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들어오도록.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구입시,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지금은 차량 운반구 구입시,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제 매입 국공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제 매입 국공채는 나오면 무조건 액면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이 무조건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80인데 액면이 180이고 공정가치가 80이니까 100만 원만큼의 차액이 발생을 했죠. 이 차액이 100만 원만큼이 생겼으니까 100만 원은 우리가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도 설명드려 있고 제가 조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날짜는 8월 15일. 8월 15일. 그럼 대변에 일단 우리는 보통예금이 180만 원이 나가요. 18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할 금액이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무조건 181번 쓰셔야 합니다. 124번은 단기간 보유하고 있는 만기 보유증권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우리가 쓰는 만기 보유증권은 항상 두 번째 있는 만기 보유증권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제 매입 국공채,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는 금액은 항상 이 차액만큼을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0일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그러면 수입은 무조건 누구와의 거래? 세관과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받고 부가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수입이 나오면 무조건 뭐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합니다.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물품 대금은 상대 업자한테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이 세액 350만 원만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날짜는 07월 20일이고요. 수입 55번 수입 우리 유형 선택하실 때 아래에 수입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재료.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3,5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부산세관하고의 거래입니다. 부산세관.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부가세밖에 안 나오죠. 대변에 보통예금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입 거래를 입력을 해봤고요. 자, 8월 1일 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5인승 승용차를 스타 자동차에 처분했어요. 승용차를 처분했어요. 그렇죠? 뭐 2250cc 나왔다고 뭐 불공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공은 매입 거래에서 생기는 거고 지금은 처분을 하게 됐고요. 처분가액은 여기 있는 공급가액. 세액이 처분가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 유형자산의 매각거래인데 유형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유형은 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지금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는 2,500만원, 부가세 250, 분계는 무조건 혼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고 나면 부가세 예수금하고 이렇게 제품 매출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품 매출한 게 아니니까 제품 매출 공급가액은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이름을 이제 뭘로 바꿔요? 차량 운반구로 변경해 주셔야 하고 차량 운반구 나갈 때는 반드시 취득 원가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득 원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 소멸해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외상 미수금이라 그랬으니까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공급 대가를 써주셔야 합니다. 공급 대가. 그러니까 둘을 합친 2,750만 원을 써주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생겼는지 플러스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 손실, 처분 이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1일입니다. 8월 01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에 승용차 공급가액 2,500만 원, 거래처는 스타 자동차, 전자이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 이렇게 제품 매출이라고 나오는데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를 매각했고 2,500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 5천만 원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209 감가상각 누계 무조건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에 2천만 원이 소멸해야 하고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아직 돈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이 생기는데 이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 미수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2,750만 원이어야 한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500만 원이 생겼죠. 마이너스가 생기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00만 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무조건 이게 하나의 틀이니까 이게 그대로가 그냥 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코스트코리아에서 제조부 사원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을 했어요. 에어컨은 제조부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 그쵸? 자산,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보통 예금 계좌 이체 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금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렇죠? 현금 과세 매입 330만 원 보시면 되겠고. 자, 날짜는 8월 30일 우리는 현금 과세 매입입니다. 61번 에어컨. 공급가액은 330을 써주시면 부가세가 나누어지겠죠. 코스트 코리아. 그리고 분계는 혼합. 차변의 원재료 아니라 비품.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 현금 영수증이라 그래서 무조건 현금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9월 5일 날 미국 스토브사에 제품 5,000달러를 직수출했습니다. 수출 대금은 전에 9월 25일 받기로 하였다. 근데 이 9월 25일은 아무 의미 없는 날짜입니다. 왜? 오늘은 9월 5일이기 때문에 오늘 회계 처리하는 건데 미래의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9월 5일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600만 원이 될까요? 그렇죠? 600만 원만큼을 우리가 수출을 했다.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9월 5일 ESC 방향키 왼쪽 09월 05일 날 우리는 수출입니다. 16번 제품 600만 원. 거래처는 스토브사. 그리고 영세율 구분 직수출은 무조건 1번이죠. 그렇죠? 영세율 구분 수출 번호는 생략하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끊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아이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영업부서 업무용 승용차의 수리를 위하여 서울모터스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차량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공이 되겠죠.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뭘로 처리한다?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영업부서가 사용할 거니까 800번대가 되겠죠. 그렇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되었을까요? 네, 서울모터스 100만원에 10만원. 자, 그러면 09월 10일 날 우리는 54번 불공 수리비 100만원에 10만원 서울모터스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 사유는 FE 눌러보시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원재료 아니라 차량 유지비 몇 번대요?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로 넘어가서 자, 25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추가로 반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전체 토탈 금액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실 때 우리는 환율을 신경 쓰시면 되죠. 그쵸? 환율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선적일, 환가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불ing사 볼게요. 선적일이 1월 15일이고 환가일이 1월 18일이니까 1월 15일이 빠른 날이죠. 그쵸? 빠른 날. 그러니까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을 해주셔야겠고요. 조인상사는 선적일, 환가일,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쵸? 환가일이 더 빠르니까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혼마상사는 선적일이 더 빠르네요. 그쵸? 그래서 선적일의 환율. 엔화다. 엔화는 무조건 나누기 100 해주셔야 합니다. 결국 7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으로 나눠주셔야 하기 때문에 7.5원입니다. 7.5원으로 계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엔화는 무조건 나누기 100. 그리고 무조건 빠른 날에 환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기 예정이고요. 자, 우리 어디로 가요?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 실적 명세서로 들어가셔서 자, 1기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01월에서 03월까지 1월에서 3월까지에 자, 수출 신고 번호 1303110031807X 선적 일자는 2025년 01월 15일 통합코드는 US 달러 환율은 1,100원입니다. 외화로 10만 달러 거래처 FE 눌러서 불ing사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308-520-019-870X 선적일자는 2025년 02월 10일이고요. 날짜 환가일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선적일은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쓰셔야 되겠고 통화코드 US 달러 환율은 1,100원입니다. 그리고 외화는 15만 달러 거래처 FE 눌러서 조인
자, 그 다음 1307330268371X 2025년 03월 13일 날이고요. JPY 해주시면 되겠고, 환율은 7.5원이라고 넣어주셔야겠고요. 200만 N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거래처 FE 눌러서 혼마.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여기 있는 토탈 2억 9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 2억 9천만 원을 그대로 우리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01월에서 03월 직접 수출에다가 컨트롤 V, 네, 이렇게 해서 2억 9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 이해가 되시죠?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되시면 천천히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지 되는 건 얘예요, 얘.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빠른 날. 그리고 N화는 무조건 나누기 100 해서 단가를 7.5원으로 넣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가 나와 있네요. 자, 25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자리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공급 대가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대손이 나오면 부가세만 회계 처리해 주셔야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입 자료 나와 있고, 이 중 고정자산 매입분이 1,000만 원에 100만 원, 승용차 매입분이다 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도 1억 9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겠죠. 그쵸? 1억 9천만 원에 1,900만 원. 왜냐면 얘는 고정자산에다 쓸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세금 계산서는 일반 매입에다가 쓰실 거예요. 일반 매입에. 그래서 일반 매입에 쓰실 거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은 고정자산에다가 써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매입분이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이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어디에다가 16번에다가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용카드가 있고요. 지연 전송분이 있으니까 그냥 지연 전송 가산세 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데 가산세 따로 없어요. 매입만 누락이니까. 그 다음에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부가세 신고한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무조건 전자신고 10,000원입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 4월에서 06월.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넣을게요. 자, 공급 대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5억 원에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다가 3천만 원에 300만 원. 여기도 공급 대가니까.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대손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볼까요? 대손이 발생하면 음수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대손금을 회수하면 그때는 양수로 입력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세액만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 20만 원을 음수로 대손세액 가감에 마이너스 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은 매입의 일반 매입에 우리 금액 수정 190 뿔뿔. 매입은 부가세가 자동으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고정자산 매입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넣어주시되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 상품 매입분은 14번입니다. 그죠? 14번 이쪽 오른쪽 아래에 신용카드에
일반 매입에 2천만 원에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우리 여기 12번 이쪽 오른쪽에 그 밖에 공제에 이렇게 일반 매입에 500만 원에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은 지연전송분 80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연전송은 여기에 가산세에 가셔서 지연전송에 8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여기 원래 18번인데 클릭이 안 되니까 19번 클릭하셔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자.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 서류는 마감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전자신고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비밀번호 1300-1300으로 하라고 했네요. 그쵸? 네, 그럼 컨트롤 엔터 전자신고. 그래서 부가세에 전자신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기간이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마감 불러가지고 제작 누르셔서 1300, 1300, 탭 1300, 1300 확인. 그러면 완료되었고 홈택스 바로 가기 들어가셔서 첫 번째 화면은 닫으시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 그러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 날짜의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기.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형식 검증 1300, 1300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제출하기까지 확인. 인쇄는 안 해요. 닫기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을 하실 차례네요. 우리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하셔서 아이마켓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이라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을 외화장기 차입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7만 달러. 차입일 기준 환율이 1350원이었고 그 다음에 142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외화장기 차입금은 부채죠. 그쵸? 그런데 이 부채가 환율이 70원이 올랐죠. 그럼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쵸? 그럼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으로? 대변에. 얼마가 증가했냐? 7만 달러에 곱하기 우리 얼마요? 70원. 70원. 그러면 우리 얼마 나올까요? 490만 원이 나오나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490만 원만큼이 외화 환산 손실이다.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손실로. 자, 그러면 일반 전표의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아이마켓 금액은 490만원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지 됩니다. 거래처.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외환차손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돈 거래할 때 쓰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재평가 모형. 이게 거의 처음 나오지 않았나 생각 들고 저희 교재에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데 엄청 중요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재평가는 그래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재평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평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평가 모형에는 첫 번째 원가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가 모형은 평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 모형일 때는 우리가 결국 떨어진 부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손상차손만 인정이 돼요. 재평가 모형은 상승도 인정이고 하락도 인정이에요. 그래서
상승분에 대해서 상승분을 재평가 차익이라고 하고 재평가 차익 혹은 재평가 이익이라고도 하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평가가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계정 과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을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로 처리를 하는데 모두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코드 번호 몇 번대? 300번대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돼요. 300번대를 반드시. 그래서 평가 상승했을 때 재평가 차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1억 5천만 원짜리가 1억 9천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는 토지의 가치가 4천만 원만큼이 상승했죠. 그렇죠? 상승했고 토지 자산이 늘어났고 재평가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쓰실 때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일단 차변에 토지는 4천만 원만큼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대변에 가서 재평 이렇게 두 가지를 치면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재평가 이익이라는 말도 쓰고 재평가 차익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900번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건 그냥 함정이다. 우리가 쓰는 건 무조건 300번대에 있는 재평가 차익을 써주셔야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평가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냐 안 하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저희 교재에 그대로 수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재평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하여 결산일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해요. 자, 5만 원씩에 주당 5만 원씩에 취득했는데 8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는 3만 원씩 그러니까 3천만 원에 주식수가 1000주니까 3천만 원에 뭐가 있더라? 평가 이익이 있더라. 평가 이익이 있고 주당 공정가치가 4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45,000원은 떨어졌으니까 35,000원이 떨어졌으니까 3,500만 원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3,500만 원이 가치가 하락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장부에는 평가 이익이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천만 원을 먼저 우선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실이 생기는 건 나머지 부분만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세무 1급 범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문제풀이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죠. 무조건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 아래 거, 매도 가능 증권도 아래 거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 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원래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손실인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먼저 3천만 원을 메꾸고 그리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세무 2급에서 매도 가능 증권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세무 1급에 가도 또 나와요. 그리고 회계 1급서부터 이거를 제가 조금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4번 단기 경과이자 단기분 경과이자 그러면 우리는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수령한다. 그랬으니까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결국 미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 금액은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4.2% 0.042 해주시고 곱하기 우리는 12월 1일에 가입을 했으니까 한 달치의 이자만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12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
그럼 12 약분해 주시면 그냥 42만 원. 네. 42만 원의 이자를 미수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차변에 미수 수익 42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42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기말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율을 설정하여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 설정하시고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그냥 들어가시자마자 엔터 치시는 거예요. 그래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대손은 무조건 여기 위에 대손 들어가셔서 1%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라 했으니까 받으러은 필요 없으니까 스페이스바로 삭제. 미수수익도 스페이스바로 삭제. 이렇게 두 개의 금액을 산출하시고 결산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이제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원천징수. 자, 총무부 박대영 부장에 대해서 11월과 12월의 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지급 시기별로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시오. 자, 두 가지의 장부를 각각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본급 식대 있고요. 뭐 4대 보험료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그 11월 급여 자료가 있고, 자, 그 다음 12월 급여 자료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은 그냥 그대로 둔대요. 그대로 둔다 그랬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11월 급여와 12월 급여를 1월 10일에 지급했다 그랬어요. 1월 10일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득세법상 1월에서 11월 귀속 근로소득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월분의 급여는 1월 달에 지급이 되었지만 얘는 12월 31일 날이 지급일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12월의 급여는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에 지급했으니까 12월의 급여 자료는 1월 10일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틀리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데는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둔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급여 자료 입력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수당 공제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라 그랬으니까 11월 거서부터 11월 거는 지급일이 언제요? 12월 31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대영이죠. 박대영 부장의 기본급은 450. 그 다음에 식대가 20. 국민연금 20만 2,500원. 건강보험료 15만 9,520원. 장기요양 2만 650원. 4만 500원에 소득세가 29만 3,150원. 네, 이렇게 산출이 됐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의 급여입니다. 12월의 급여는 26년에 지급을 했죠. 2026년 01월 10일 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뭐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해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450에 20 국민연금이 없네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없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행사항 신고서에서는 자 11월의 급여를 먼저 할게요. 11월은 언제 지급한 걸로?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계산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얘는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고 12월의 급여는 2026년 01월에 지급을 한 것으로 되었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또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하실 때 이 귀속 연월 때문에 이렇게 이 날짜를 지급일로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1월은 1월 그대로 지급일로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불러오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나현수고요. 나현수. 연말정산이다. 부양가족 탭, 의료비, 신용카드, 월세 탭을 작성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나현수 이렇게 있고 손나현 사업소득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친, 모친, 일용근로소득 전혀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아들까지 그대로. 대신에 딸이 아마도 나이 제한에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이 제한에 걸릴 것 같고. 자, 그러면 우선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본인, 딸, 대학교 방과 후 되는데 교복이 얼마예요? 교복은 50만 원만. 그쵸? 70만 원이 아니라 교복은 얼마로 입력한다? 5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라식 수술, 보청기, 질병치료, 네, 별도로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도 80만 원이 안 되죠. 그쵸? 80만 원 안 되고, 얼마로 바꿔야 돼요? 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그 다음에 직불카드, 대중교통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90만 원으로 바꿀까요? 네, 9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 월세에 대한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택 원리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금과 이자를 더해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가서 일단 사원을 불러올게요. 나현수 불러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부양가족 명세에 나현수만 있고, 나머지가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순서대로 먼저, 저는 일단 등록을 먼저 다 할게요. 자, 배우자 손나현, 유보 0312-2166-805. 그런데 소득 제한에 걸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친 나일남 400-612-133-5701 넣어주시면 되겠고, 김옥이 450828-211-8971 해주시면 되겠고, 딸 나윤솔 990301-2126-834 주시면 되겠고, 나이 제한에 걸린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윤열 0607103126-876 이해가 되셨을까요? 나머지는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게 되고, 장애인 따로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험료 나현수 클릭해 주시고, 일반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따당 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윤솔 일반 보장성,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안 되네요. 그쵸? 네. 열리지도 않아요. 그쵸? 나이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보험료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 모두 다 따지니까. 자, 그 다음 교육비, 나현수 본인이고요. 본인의 교육비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나윤솔 대학교 800만 원. 반드시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취학 전 초중고 대학생, 클래스 대학생 3번 입력 반드시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윤열 방과 후 50만원, 교복 구입비 50만원 더해서 100만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초중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의료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비 F2 눌러서 나현수부터 국세청자료에 해당한다. 그래서 금액은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F2 또 눌러서 나일남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국세청자료고요.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김옥이 국세청자료고 금액은 422만 원인데 실손 수령이 2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2 나윤열 해주시면 되겠고 국세청이 아니라 기타 영수증. 그래서 상호 밝은 안경 해주시고 233 31 18875 해주시고 한 건에 금액은 50만 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2,0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나윤솔 직불카드에 90 이거 아까 금액 우리 수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6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나현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의료비 지출의 결제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교복구입비 나현수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포함됐냐 안 됐냐, 의료비는 왜 포함 여부를 여기다가 표시해 놓고 이 교복구입비는 왜 표시를 안 해놨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조금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월세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월세, 우리 월세 가셔서 임대인 김주택 주민번호 650426-1834-704 유형은 아파트. 이것도 F2 누르면 이렇게 아파트 나와요. 네, 밑에서 찾으셔도 되고 계약면적 84.19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북로 373 301호 넣어주시면 되겠고 계약 개시일 2025년 01월 01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월세액 입력하실 때 원래 연말정산 탭에 가시면 총급여액이 이렇게 나와요. 8천만 원까지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월세액 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야 있어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 화면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주택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돼 있고 대출기간 노란색이죠. 따당 마우스를 더블 클릭 따당 해주시면 이렇게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원리금이니까 원금 이자 모두 그냥 440만 원 입력해 주시고 확인 해주시면 되겠고 이쪽이 아직 다 빨강 색깔로 되어 있는 이유는 부양가족택 불러오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부양가족택 불러오기를 한번 해주시고 나면 쭉 불러오겠죠. 그렇죠? 네, 쭉 다 불러와 줄 거고 저는 최종적인 마이너스 차감증 마이너스 937만 7,010원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입력이 다 마무리가 되신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해주셔야지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가끔 하나씩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뭐 재평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선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